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철 교수입니다. 2002학년도 2학기 창의적 문제 해결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방침에 의해서 오프라인으로 시작하면 좋은데 2주 동안의 비대면 강의 실시하라고 그래서요. 2주 동안은 이렇게 강의를 온라인으로 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만나서 강의하면 더 좋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고 또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다 아시고 수강 신청하셨듯이 저희 교과목명은 창의적 문제 해결이고요. 원래 이 전반적인 창의적 문제 해결에 관한 수업에 관한 내용은 교양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1학년들을 위해서 편성이 된 과목입니다. 저는 잠깐 소개했듯이 우리 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오철 교수고요. 제 연구실은 교수회관 5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학교 이메일 그리고 개인 메일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립니다. 항상 수업 시간 하면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이 강의 왜 선택했냐고요? 그러면 그러죠. 교양 필수여서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청을 했을 겁니다. 제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게요. 이 창의적 문제 해결을 뭘 가르치냐 하면은요,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제가 교과목 개요에 간략히 써놨고요. 이 본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을 습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라고 했는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개가 키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창의라는 거와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개입니다. 이 두 개의 포커스를 맞춰서 가르치는데요. 이를 위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툴을 익히게 됩니다. 일부 툴들은 조금 전문적이어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최대한도로 쉽고 재밌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기른다. 제가 이렇게 굵은 글씨 겸 이렇게 붉은색으로 써놨죠. 예, 그래서 융합이라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룰 겁니다. 이론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다양한 학문 분야의 툴을 가지고 적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당면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 창의적인 혁신 능력 배양을 기르는 것을 이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그렇게 편제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배경에서 작성된 이 오거나이즈된 교과목이 창의적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뭘 배우는가는 이제 구체적으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원래 이 창의적 문제 해결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면 이제 당연히 대면 수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다양한 발표 기회도 있고 또 조를 나눠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학생들의 참여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조 편성을 해서 기본적으로 협력도 하고 대안을 도출해서 또 문제 해결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토론이라든가 혹은 팀워크라든가 팀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학기는 상황의 특수성이 좀 있어가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2학기까지도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경우 발표 시뮬레이션은요. 그냥 제가 강의를 합니다. 물론 그냥 이론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발표를 했다고 가정하에서 제가 그걸 기반으로 한 강의를 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뮬레이션은
조를 편성해서 하면은 가장 좋겠지만 뭐 그렇게 안 되는 경우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가정하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설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은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아마 제일 관심 있는 교재인데요. 교재인데 교재는 제가 몇 가지 주교재들 주로 이제 부교재들로 다 넣어놨죠. 네, 뭐 기쁠 수도 있는데 교재는 제가 따로 안 사셔도 됩니다. 물론 부교재를 사셔야 되고요. 요 PPT 자료를 주교재로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그 부교재로 넣은 거는 이걸 주교재로 하기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부교재를 넣어놨습니다. 부교재는 다음과 같아요. 원래 이 책의 그 바탕이 되는 로지컬 띵킹이라는 컨설팅 펌 그 출신이 지은 책이 있어요. 이 로지컬 띵킹 이 부교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 다른 부교재들로 저희 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여러 책들을 읽히고 이것들을 습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상명 핵심 역량 도서라고 해서 그 책들이 선정된 게 있어요. 여기서 이 창의적 문제 해결과 관련된 것들을 뽑아서 이렇게 부교재로 선정을 했습니다. 뭐 제목은 뭐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설득의 심리학이란 책도 있고요. 그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책도 있고요. 뭐 나는 고집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무슨 그 철학적 서적은 물론 아니고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어떤 그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그 살아남았던 기업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책들을 주 부교재로 쓸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책들을 선정해주고 여기에 관한 서평을 받기도 할 겁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PPT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요. 여러 책들을 가지고 이 과목을 오거나이즈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제랑 퀴즈를 합니다. 그 중간고사 비중이 좀 작죠. 25%로 놓은 건 뭐냐면 그 과제나 퀴즈를 중간에 이렇게 산입을 하려고 중간고사 과제를 좀 넣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퀴즈라든가 과제라든가 이렇게 드릴 겁니다. 사실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은 뭐 제가 과제는 내는데 퀴즈는 안 내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게 중간고사에 반영이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매주 이제 이렇게 올리는 온라인 과목을 잘 안 듣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잘 들었나 이거를 체크할 겸해서 이렇게 그 강의 끝나고서 제가 퀴즈나 혹은 과제나 이것들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온라인 수업 후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퀴즈를 내기도 하고요. 수업의 연관 도서를 읽고서 서평을 제출하는, 물론 어느 도서를 읽고 제출할 거냐는 것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그 온라인 과목을 잘 수강했으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적 평가 방법은 제가 여기 써놨고 이미 공지도 했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중간고사는 25%고요. 기말이 40%입니다. 근데 중간고사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낮은 건 과제랑 퀴즈랑 이렇게 포함되고 있고요. 출석은 그 뭐 10%로 났는데요. 기본적으로 강의 수강했으면 출석은 다 만점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기말고사는 40% 났고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그 코로나가 2.5단계여 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기말쯤 가서 이 코로나 격리 단계가 훨씬 더 낮아지고 상황이 낮으면은 기말고사는 오프라인으로 볼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볼 예정이고요. 뭐 약간의 위험이 있겠지만 작년에도 그 저번 학기에도 몇몇 시험들은 제가
맡은 과목들은 오프라인을 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뭐 마스크 쓰고 열 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대형 강의실을 이렇게 그 세 개조로 나눠서 뭐 굉장히 많이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그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뭐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그리고 뭐 정부 방침에서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학기 말고사는 그 오프라인으로 죄송합니다. 학기 말고사는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태가 좀 나아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요 기말고사에 한해서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좀 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나갈 건데요. 저희 그 수업 강의 주제별로 이렇게 어떻게 강의가 계획돼 있냐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첫 주 하고 있고요. 첫 주 제목이 Review of Syllabus죠. 예, 제가 요거 그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차부터 본격적으로 그 수업이 나갈 거고요. 전체적인 수업은 말씀드린 대로 그 15주 혹은 16주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끝에 기말에 가서 그 마지막 주에 이제 시험을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5주에서 16주로 편성돼 있고 그 뭐 일부를 좀 합치기도 하겠고 좀 나누기도 하겠는데 요걸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 가면은요 뭐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제목이 저희 창의적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게 뭐냐라는 창의적 문제 해결의 의의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성 이렇게 할 거고 그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다시 말하면 틀을 제공할 겁니다. 물론 이 툴들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 툴들에 관해서 이런 내용들을요 한 그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한 6주, 7주까지도 진행할 건데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제가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어떤 학문 간의 융합이라는 게 기본적인 트렌드고 여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라고 또 대학에서 이렇게 그 방향을 설정해 줬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융합을 통한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3주차 때는요.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할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영어로 제가 써놨는데요. 개인적인 자질이죠. personal ability라고 하죠. 창의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태도, 뭐 자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할 건데 통상 이제 요쯤 3주째 될 때 이제 그 어떤 문제를 주고서 그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시키기도 하는데 아마 발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4주차 되면은요, 뭐 이렇게 뭐 영어로 막 써 있네요. 이런 것들이 여기 2주차 때 소개하는 일종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여러분 그 원래 이 창의적 문제 해결은 그 교양대학에서 이렇게 개설돼 있고요. 사실은 한 중간고사 끝나고서 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을 다 배웠냐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필수로 사실은 배워야 되고 그리고 제가 가르쳐야 되고 뭐 그래야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아마 이번 학기는 안 하겠지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이제 배웠다고 체크를 하시겠죠, 그죠? 이거 안 배웠는데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저도 요 창의적 문제 해결에서 반드시 이거는 가르쳐라라고 하는 기본적인 툴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일종의 이제 베이직 스타일들, 요것들이 뭐냐면 팩트 베이스, 영어로 써놨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실에 기반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hypothesis driven, 발음 좋죠? 네, hypothesis라는 게 이제 가설이란 뜻이죠. 가설에 기반을 해서 이렇게 그 문제 해결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 myth라고 써있는데 이건 약자예요. 뭐 일반 그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시라고 하면 모를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각각의 단어들이 다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라는 거는 이제 4주차 때 이제 학습을 할 거고요. so what, 뭐 why so,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베이직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4주차 때는 그
문제 해결하는 프레임워크 중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칠 거고요. 이제 5주차 되면은요. 창의적 문제 해결한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툴 스킬을 이건 좀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5주차, 6주차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뭐 잠깐 간단히 보면 3Cs라든가 FAW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그죠? 아직은. 예. 그래서 그때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SWOT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이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게 교양으로도 물론 편성이 됐지만 사실은 배워두면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나는 취업 안 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취업을 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케이스를 주고 여기 나오는 수학 분석을 해봐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입사 문제에 나기도 하고요. 공공기관을 보면 저렇게 어떤 걸 주고서 수학 분석을 하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무역에 관심이 있어서 무역협회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어떤 케이스를 주고 수학 분석해봐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수학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쓸 수가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학 분석이 뭐냐라는 것을 5주차 때 가르칠 거고요. 그리고 five forces라든가 이런 내용들. 사실 이런 것들은요, 이제 경영학에서 쓰는 분석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주차 때 이런 걸 배울 거고요. 6주차 때 이제 연장선으로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2주에 끊어서 했고요. 툴 스킬 두 번째 시간인데 로직 추리라든가 이런 걸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건 아주 유명한 이제 하도 많이 쓰여 가지고요. 이 용어들은 브레인 스토밍이라고 하죠. 예. 회의한다고도 하고요. 보통 이제 회의 시간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한다 이런 표현들을 요즘 많이 쓸 겁니다.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그러면 배우게 될 겁니다. 네, 너무 걱정 마십시오. 난 처음 들어보는데 브레인스토밍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모르니까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1학년 학생들이었으면 아마 처음 들어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내용을 가지고 6주차 때 학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원래 7주차 때는요,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어떤 문제를 실제로 줍니다. 이제 보통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 토론 이렇게 제가 강의해놨는데 보통 이제 7주차 때는 어떤 케이스를 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수학 분석을 하고, 그리고 조편성을 해서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저랑 이렇게 토론도 하고 저희 수업이 말씀드린 대로 한 60명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예, 아마 꽉 찼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조를 나눠 가지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에는 이제 코멘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7주차 때는 진행하는데 희망컨대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퍼지면은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행했다고 하고 제가 물론 강의를 할 겁니다. 네, 진행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7주차 때는 이렇게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는 9주나 6주차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7주의 내용을 이렇게 더 채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수학 분석한 시뮬레이션 내용 가지고 제가 2시간 내내 강의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제가 16주를 편성해 놓은 게 이렇게 일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없어지는 경우는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15주를 맞추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8주차 때 중간고사를 놨는데 중간고사는 아마 온라인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한 달 내로 또 코로나가 없어지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고사 보고요. 자, 이제 9주차 때부터는요. 중간고사 이후에 때는 여러분 이 창의적 문제 해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문 간의 융합을 기본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라는 걸 두고 이렇게 보면 사실은 문제 해결하는 여러 접근법들이 있다는 거죠. 툴들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주부터 7주차 사이에 붉은 글씨로 써놓은 것들이 교양대학에서 여러분들 1학년한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가르쳐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놨고요. 우리 9주차 때부터는요. 말씀드린 대로 상명대학이 선정된
우리 그 저기 이 장명대학에서 선정된 핵심 역량 도서를 조금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 해결을 조금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주차 때는요, 이 학문으로 따지면은 이제 경영학적인 툴을 가지고 문제 접근했다면, 이 9주차 때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문제를 보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해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는 게 이제 보통 경제학적 관점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시적보다는 이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문제를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문제를 인식하는 어떤 능력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9주차 때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래요. 뭐 사회적 문제들, 참고로 정치적 문제는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불황이 왜 오지? 뭐 이런 것들이요. 예. 그 과거에는 이제 다뤘던 게 이제 유럽 위기를 다뤘었는데 아마 이번 학기에는 요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슈가 좀 지나가서. 예. 그리고 그 우리 이웃 나라죠. 예. 뭐 중국 이슈들 굉장히 이제 뭐 이 여러 이슈들이 있죠. 예. 그리고 뭐 취업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창업하는 게 좋을까 이런 이슈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내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사회 흐름, 그 다음에 사회 트렌드 이걸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각을 넓게 보는 경제적 좀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9주에서는 이렇게 이걸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10주, 11주 이제 12, 13, 14 요 주는요. 저희 그 상명대 도서로 선정된 그 책들을 가지고 조금 그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는 얘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첫 시간부터 얘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하는 이런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이런 문제의 원인이라는 게 저 이외에 이제 다른 사람 혹은 저 이외에 다른 조직들 혹은 저 이외의 다른 국가들로 인해서 생기는, 다시 말하면은 어떤 그 상대편이 있는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그 상대편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협상론적 혹은 대인 관계론적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게 문제를 보다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명대 도서로 선정된 몇 개 책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설득의 심리학이라든가요. 아까 제가 그 부교재로 제가 선정을 했었던 뭐 이런 책들이 있죠. 디시전 메이킹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나는 고집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 관점에서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협상론적 대인 관계론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설득의 심리학이라든가요, 또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뭐 이런 책들을 가지고 그 10주, 11주에 걸쳐서 이렇게 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주 때는요, 여기 이제 일종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역시 협상론적 입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적 입장에서 12주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3주에는요,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 협상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가격 협상 모형들이 있어요. 몇 개 모형들. 마치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 제가 잠깐 소개했었던 뭐 여러 경영학적 프레임워크들이 있었죠. 간단히 말씀드린 뭐 스왓이라든가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로직 추리라든가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상대편이 있는 그 갈등에 있어서도 협상 모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걸 간략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또 내용은 재밌어요. 그래서 뭐 가격 협상 모형이라든가 뭐 다양한 협상 전략이라든가 그래서 모형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할 건데요. 이 전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서 배웠던 그 뭐 스왓 모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랑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 응용해 보고 조금 더 확대해 보는 이런 얘기를 13주차 때 이렇게 할 거고요. 그 14주차 때는 이제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보통 진행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뮬레이션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그때 상황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시뮬레이션 하려면 실제로 조를 나눠야 되고 그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장 이상적이고요. 만약에 안 되는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했다고 하고서 이거를 제가 해설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형들, 전략 이거를 가지고 이게 그 총합으로 이렇게 이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 이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로 이제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 첫 번째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문제가 주어지고 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였다면, 사실은 14주째는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팀이 각각 다른 팀이에요. 그래서 상대편이 존재하는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실제로 하면 굉장히 재밌는데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희망컨대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진행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못하게 된다면 했다고 하고, 했다고 하고서 토론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해설을 이렇게 제가 할 겁니다. 14주차고요. 15주차는 이제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볼 수도 있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15주차가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5주 수업을 하지만 편성은 16차로 해놓은 건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여유를 좀 두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요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첫 주를 진행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좀 보면서 얘기했으면 더 좋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요, 열심히 잘 듣기를 바랍니다. 아마 학교 시스템도 다 구축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실시간 강의로 3주차 때부터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저도 학교 시스템에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또 못 오는 사람들 위해서 이거 다 켜놓고 녹화도 되게 해야 되는데, 저도 아직 매뉴얼 잘 숙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2주간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요. 오늘 창의적 문제 해결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주 동안은 아마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니까요. 들어봤더니 내 스타일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시간이 1주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1학년으로 편성이 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